제가, 그 4월에 선거 끝나고 5월 달에 제가 워싱턴으로 가게 됩니다. 예, 워싱턴으로 가게 돼서, 존스 홉킨스 대학, 제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겸임교수, 형태로 이제 워싱턴을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고 5월 달부터 뭐, 소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 생기고, 그 한반도 대운하 반대 생기고, 뭐 이게 하여튼 복잡해졌잖아요. 나는 뭐 미국에 있어서 국내 그 사정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광우병 파동 생기는 데다가 겹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 여론이 이게 국민주에 아주 심상찮게 여론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광우병 문제도 잠을 재워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2008년도에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게 우선 전국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되죠. 하고 이제 그 수습이 되고 광우병도 이제 수습이 되면서 그해 2008년도 그해 10월 달인가 몇 때 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셨어요. 워싱턴에 오시게 있었어요. 그 오셔갖고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니까 그때 언론에서는 뭐 워싱턴에 이재호 만나러 간다 뭐 온갖 이제 축적이 다 돌고 그래서 제가 국내 언론에 그 기사글을 안 주려고 제가 대통령 오시는 날 그 워싱턴을 떠나서 그 버지니아 이제 딴 데 좀 가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워싱턴 체제 끝나고 가시는 날 급히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비행기 타러 가시기 한 2시간 전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둘이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이 대표 운하는 어차피 안 되게 됐으니까 이거 4대강 정비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어서 4대강은 개발을 하는 것이 설사 운하는 안 난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그대로 썩히기 우리 아깝지 않냐. 이걸 4대강 정비하는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냐 하고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운하는 안 되고 운하를 하는 그 형태 그대로 발 때 4대강을 정비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국내 사절 뭐 간간히 듣긴 했지만은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국내 사정이 억수로 안 좋았던 게 여러분 알다시피 2008년도 그 9월 달에 왜 리만 브러더스 파산으로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 위기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심각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 리만 브러더스 그 파산 이후에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때 뭐 국제 간의 미국과의 그 관계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생략을 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 경제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 재정 확장해야 되고 뭐 조기 집행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쓰면서 이거는 대대적인 그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고 돈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국가적 대사업을 하는데 그게 4대강 사업이다.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대운하는 포기했지만은 이 4대강 사업하고 이게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오는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하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기로 이제 했잖아요.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왜 금가인의 영사가 하나 먼저 해보고 하지 왜 그걸 네 개를 동시에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워싱턴에 갔다가 거기 있다가 중국 북경대학에 가서 있다가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이제 4대강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고 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4대강 사업을 집행할 그 당시는 제가 다시 또 한국에 와 있었죠. 2009년도에 제가 한국 다시 제가 돌아왔으니까 3월 달에 제가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이랬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그 국토부와 담당 부서에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사업이 뭐가 좋겠냐 했을 때 그때 그 국토부 담당자들이 꺼내놓은 안주의 하나가 이 4대강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이미 기초 자료를 갖고 온 것이 그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4대강을 정비하려고 세워놨던 계획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목 기술적인 계획은 없어도 경제적인 그 예산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가 한 약 47조, 한 50조 정도 들어갔고 4대강을 정비를 하는데 그때 태풍에 원체 피해가 많았으니까 하는데 한 10년 걸린다 이게 공사기간이 자료가. 그래서 돈도 많이 드는데 이 10년이나 걸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그게 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묻어버렸어요. 또 노무현 정부 때 4대강 그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87조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도 공사 기간은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그때도 태풍이 심하니까 태풍이 한 번 오면요 한 1년에 110명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4대강에서 죽어나간 인원이 110명 정도 죽어나가죠. 태풍이 한 번 쓸고 가면 그 복구하는데 3, 4년 걸리는데 대개 1년에 홍수 예방비로 한 3조가 들어가고 홍수 복구비로 한 3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1년에 약 6조가량이 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럼 뭐 제가 이제 국회에 있었으니까 뭐 더 잘 짜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간 돈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 사람이 1년에 100여 명 이상 죽어나가지. 홍수 피해 말 안 해서 하잖아요. 낙동강 주변에 홍수 피해, 영산강 주변에 홍수 피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급박하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돈이 많이 드는 데가 공사기간이 9년, 10년 걸린다니까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고 한반도 대운란을 하려고 설계는 모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초 자료, 토목공사 자료 그거 참나 그걸 딱 하니까 대통령께서 하루는 저보고 보자고 해서 갔더니만은 관제에서 2살에 만났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대표 이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9년, 10년 걸린다 하는데 무슨 소리야? 3년 만에 끝낼 수 있다 딱 이런 거예요. 3년. 내가 빨리 끝내면 좋은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또 그 방면 난 문외한이잖아요. 공사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 기술적인 문외한이니까. 3년 그런 같다. 그런데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게 예산, 이거 20조 내외, 20조에서 25조 이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급하니까 이 전국을 동시에 20조 이상을 풀어야 대개 토목공사를 크게 하면요 한 30% 정도는 지방으로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면 중앙건설업체가 이제 돈을 이제 가져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건설업체 일주에 약 한 30% 정도 어차피 그 지역 경제, 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그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2, 3조를 풀면 동시에 약 일자리 창출주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대개 그 10억당 뭐 고용인구 장출이 뭐 그때는 17명 정도였어요. 뭐 17명 그 지수가. 그리고 딴 건 뭐 5명, 6명 이랬는데. 그러니까 건설업이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데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4대강을 동시에 진행하면 돈도 전국적으로 풀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약 30만 개. 그때 우리가 계산하니까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경제위기 우리 극복한다. 딱 그렇게 대통령께서 머릿속에 딱 보안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날 뭐 이렇게 써가면서 자세히 아주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또 뭐 나는 또 내가 알아야 국회의원들을 또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축사사자 하면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하면서 그 4대강 사업 하기 전에 강물의 형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딴 이야기 할 거 없어. 한강. 제가 한강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86년도 현대건설에 있을 때 한강을 지금 한강을 만든 건설하신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그때 왜 한강을 했냐 그러면 88년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88 올림픽이 있는데 외국의 손님들이 서울에 오면 뭐 서울에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산 저거 구경시켜 갖고야 그 외국 손님들이 뭐 서울 가봤다고 그러겠어요. 서울에 뭘 그 외국에 그 88 올림픽에 오는 국제적인 손님을 구경거리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강을 개발해서 서울을 호반의 도시로 만들자. 한강 물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현대가 제안을 하고 서울시가 주관을 하고 현대건설에서 이제 그 한강, 지금의 한강을 하면서 그 잠실 수중보하고 김포입구 심공 수중보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때 이제 급히 좀 하다 보니까 강변에 이제 그 친환경적으로 못한 게 있어요. 시멘트 벽을, 이걸 원래 시멘트 벽이 아니고 돌이나 뭐 흙 이런 걸로 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시멘트로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고쳤는데 그건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강을 돌을 2개 만들어서 한강의 물을 채워버리니까 아주 한강이 뭐 완전히 인류 호반의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한강에서 나오는 자갈 모래로 88 고속도로를 놨잖아요. 거기에 채취되는 그 돌로 이제 88 고속도로 놓고 주변 정비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이미 86년도에. 그러니까 그 86년도에 그거 했죠. 청계천 해봤죠. 그러니까 딱 자신이 붙으신 거라. 딱.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말은 말꼬리가 흐리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딱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대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한강 같은 것이 이제 4대강에 다 이제 물이 다 이제 가득 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4대강 하기 전에 또 하나의 한강의 예를 들고 제가 중앙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63 대모를 하는데 중앙대학은 한강 다리 차로 갖다 막아버리면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대학에 대모났다 그러면 용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제일 먼저 틀어막는 게 한강 다리에다 차 갖다 쫙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때 제가 고안해낸 게 야 한강 건너자. 그때 한강 물이 명수대 밑에 조금 흘렀으니까 강 건너 전부 모래밭이었으니까 강 건너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조금만 하면 그냥 강 건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강에 물이 없고 거의 백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할 때 야당들 유세할 때 맨날 한강 백사장이 다 모으잖아요. 그 정도로 한강이라는 게 강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래바닥이었지 그게. 그때만 해도. 그럼 우리가 대모할 때 되면 맨날 그냥 건너서 수영쳐서
한강 건너갖고 삼각지에 모이면 경찰들이 아주 미치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는 막고 나왔는데 학생들은 그냥 삼각지에 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강이라는 게 이제 한강이 그랬으니까 뭐 낙동강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집이 이제 경북 영양이잖아요. 고향 가려면 안동에서 낙동강 건너가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럼 낙동은 그 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또랑이지. 하천이고 썩은 물에다 냄새나고 뭐 그때만 해도 그 농산 폐수, 뭐 축산 폐수,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이 그냥 또랑물에다 흘러 들어오니까 그 오염된 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이 그대로 썩고 그냥 게다가 비 오면 비닐로 뭐 온갖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4대강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4대강이 된 겁니다. 되면서 이제 4대강에서 파낸 되게 강이란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이제 치수한다 그러면 이 폭을 넓힌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물을 많이 흐르게 하려면 좁은 강폭을 늘리는 걸로. 근데 4대강은 강폭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퇴적된 강바닥을 긁어내는 거예요. 강바닥을. 근데 운하를 하려면요, 수심이 평균 6m에서 7m를 파야 됩니다. 4대강 평균 수심을. 그래야 이게 운하가 됩니다. 6m, 7m. 근데 운하를 안 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4대강의 평균 수심이 2.5m입니다. 2.5m. 그러니까 지금 4대강으로서는 운하가 할 수가 없어요. 야당들이 뭐 운하하려고 해놨다 그러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수심이 2.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5m 밖에 안 되는 것도 전국에 긁어낸 그 퇴적토. 그러니까 지하 이제 강은 거의 뭐 단군일에 강을 처음 손질됐으니까요. 그 뭐 얼마나 이게 쌓였겠습니까? 그게 약 4.5톤. 4.5톤. 그러니까 남산이 한 5개 정도 있는 거예요. 남산이 한 5개 정도를 걷어낸 거예요. 강 바닥을 판 게. 그걸 15톤 트럭으로 말하면 286만 톤인가 뭐 그랬으니까 15톤 트럭으로 말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쫙 세서 두 바퀴 반을 왔다 갈 정도로 퇴적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특히 하구로 내려가면 낙동강 하구나 뭐 영산강 하구나 금강 하구 내려가면 온갖 게 뭐 버스가 무너진 것도 있고 큰 태풍 보고 수해 날 때 떠넘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 뭐 버스 뭐 경운기 뭐 이런 건 뭐 부지기수고 그게 전부 쌓여. 그러니까 그게 쌓였으니까 그게 기름이 나오죠. 거기에 또 걸려있는 그게 썩은 것들이 다 올라와서 수질을 더럽힌 거잖아요. 강물에. 그러니까 그걸 일단 한번 걷어낸 거예요. 걷어냈는데 그건 이제 한번 걷어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정부가 몇 년에 한 번씩 수시로 조금씩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는 무슨 4대강을 죄악시하니까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둔 건데 고속도로 AS 하듯이 강도 A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쌓이면 또 걷어내고 쌓이면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걷어낸 땅 갖고 그 강 옆에 이제 강 파면서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 그러면 되게 강이 그동안 오염된 것 중에 하나가 강 안에 이제 강이 오래되니까 비가 안 오고 이제 줄어지니까 이 강 안에 농토가 생겨버렸잖아요. 둔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 사람들이 무어가로 농사 짓고 밥 만들고 논 만들고 집 짓고 소 먹이고 뭐 돼지 키고 그 안에다가 강 안에다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4대강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강 안에다가 둔치가 생기고 거기에 농사 짓고 축산하고 하니까 거기에 농사 짓고 축산하니까 거기에 오염되는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다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강을 오염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4대강 하면서 사실 그 법으로 말하면
그 하천에다가 무허가로 지은 거니까 그냥 이전시켜도 되지만은 그걸 다 돈 아주 주고 대토 농사지을 땅 만들어주고 4대 강에서 이게 그 파낸 그 땅 흙, 그 흙을 갖고 강 주변에 이제 강둑 밑에 이게 낮은데 비가 오면 물이 쌓인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걸 막 채워갖고 논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다 농토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 이주를 다 시킨 거예요.